안녕하세요. 골든서퍼 임지혁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추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매매에 있어서 추세 다들 그러는데 과연 그 추세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가 정말 그렇게 중요할지, 자, 추세가 일단 뭔지부터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추세라는 것은 그냥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지금 두 번째 페이지에서 보시면 주식은 이제 한 방향 매매밖에 안 돼. 그게 뭐야? 올라가야만 수익이란 겁니다. 자, 다만 선물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도 수익을 낼 수 있고 떨어져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양방향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즉 올라가도 수익, 내려가도 수익, 이렇게 양쪽 방향을 동시에 대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올라간 시점에서는 이제 떨어질 것 같아. 그쯤에서는 이제 고점에서 하방을 보고 떨어질 것이라고 내가 생각을 해서 고점에서 매도를 칠 수가 있습니다.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고점에서 더 오를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떨어지면은 물리겠죠, 고점에서. 그쵸?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손실을 보겠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원이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고점에서 매도를 쳐서 100만원치를 먹었어. 근데 누군가는 이 100만원치를 잃겠죠.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한때 2천만까지 올라왔어요. 그때 개나 소나 동네방네 고양이 아이들까지도 다 비트코인 다 샀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 그런데 전문가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누가 보더라도 이제 비트코인 떨어지겠다, 저도 비트코인 이제 떨어진다, 그만 사라고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이 말을 했었는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저 말하고 나서 한 일주일 뒤인가 완전 떡 폭락하더라고. 당연하지, 정부에서 규제한다고 대놓고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팔지 않고 있는 사람들 자체가 바보란 거죠. 그래놓고 지금도 올라갈 거라고 뭐 희망을 갖고 있겠지만 이미 끝났어.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만약에 선물처럼 매도가 됐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매도를 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면 분명 소수의 똑똑한 금융인들은 고점에서 매도를 쳐서 오히려 수익을 냈었겠죠. 만약에 이러한 이제 폭락에 대해서 내가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랑, 그때 당시엔 내가 매수를 했다면 팔던지 아니면 고점에 매도를 쳐야 되는데 고점에서 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주식은 그게 단점이란 거예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 매매가 안 돼요. 그래서 저점 매수 위주로만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생기냐? 진짜 좋은 자리 아니고서는 떨어지는 하락장에서 어떻게 돼요? 결국 이것도 털리고 저것도 털리고 계속 물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금융위기가 닥치면은 더 크게 폭락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뉴스에서는 이제는 저점이다, 사라 합니다. 그렇지만 선물을 하는 사람들은 또 다르게 생각을 해요. 더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주식과 선물의 차이인데, 주식은 한 방향 매매, 오로지 올라가야만 수익을 낼 수 있고, 선물은 양방향 매매, 떨어져도 수익을 낼 수 있고 올라가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가장 투자의 핵심 메리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차트만 보고 대응이 가능한데 선물은요, 주식은 그게 안 돼. 누가 봐도 저점이다 생각해서 지지반등이 나오겠지만 주식은 예상의 변수가 너무 많아요. 갑자기 기업 실적 갑자기 안 좋다든지, 뭐 내부자 거래가 뭐 어쨌네, 기업 CEO가 술을 처먹고 그냥 뭐 룸살롱에서 띠비띠비 하다 사고 쳐가지고 잡혀 구속 들어가고 바로 주가 폭락하죠. 이러한 어마어마한 변수들이 많아. 물론 선물 투자에도 그런 변수가 있겠지만 그거는 미세한 변동성밖에 나오지도 않아. 거의.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선물은 거의 차트대로 갑니다. 전 세계인들이 똑같은 종목으로 똑같이 매매하니까. 예를 들어서 금이야, 골드야, 골드 가지고 전 세계인들이 한 종목 갖고 거래를 하거든요. 매수네 매도네. 그렇게 되면 속일 수가 없어. 정보를 가지고 속일 수가 없어. 이미 차트에 다 녹아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선물의 가장 큰 메리트죠. 되게 현실적으로 움직인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올라갈지 내려갈지만 판단하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판단한 게 바로 추세라는 겁니다. 자, 선물은 방향만 잘 타면 작두 타는 겁니다. 자, 큰 수익은 추세에서 먹는다. 이게 핵심이죠. 자, 추세. 예를 들어서 올라갈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저점에서 잡아놨는데 진짜 올라갔어. 근데 이 올라갈 때의 기준선이라는 게 있어. 내가 보는 나만의 차트가 있는데, 이 차트 선보다 전반적으로 시세가 위에 있으면은 죽어라 매수만 보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겠지. 이 차트 선보다 아래쪽에 있으면은 반등시 매도만 보는 거야.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 방향만 잘 타게 되면은
추세 역행만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큰 수익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현재 흘러가는 차트입니다. 현재 실시간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일단 크루드 오일 차트입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 방 들어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어디서 매수를 했었냐면은 바로 여기서 매수를 했었죠. 아침 9시경에. 자, 아침 9시 15분경에 67.85포인트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매수 진입을 했었고, 여기서 왜 매수를 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기서 왜 매수를 했을까? 우선은 제가 보는 이 시스템상에서 이 제일 밑에 있는 선 있죠. 자, 제일 밑에 이건 제가 만든 선인데, 이 선을 안 깨는 한에 있어서는 제일 밑에 이 선 보이시죠? 자, 이 선을 안 깬다. 그러면은 저는 이 선보다 위에 있으면은 전반적으로 전 매수만 봐요. 매수만. 이 선보다 위에 있으면 매수만 보는 거야. 그래서 이 노란색 영역에서 제가 오일을 매수를 잡았어요. 손절은 어디냐면은 제일 밑에 선 기준 10틱을 잡아요. 그럼 실제 손절은 뭐 20틱 정도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얼마까지 올라간 줄 아세요? 67.83에서 68.5포인트까지 70틱이나 올라갔어요. 70틱이면 한 틱에 이게 10불이니까 10달러야 10달러. 그럼 대략 11,000원이야. 그럼 70틱이면 얼마예요? 77만원. 한 계약 갖고 77만원. 작지 않죠? 10계약이었으면 벌써 770을 벌겠죠. 이런 식으로 누적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방향만 안다면 그 방향 배팅해 놓고 던져놓고 있으면 돼. 내 목표값이 예를 들어서 뭐 68.40이야. 그럼 여기까지 가면 팔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 매수해서 여기 시점에다가 청산을 걸어 놓는 거지. 왜? 방향이 매수니까. 그러면 이때 당시에 매수할 때는 덜덜 떨려. 과연 올라갈까? 의심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만든 추세 기준선이 확률이 좋고 승률이 높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누적 수익이 많이 나왔어. 믿고 버텨야 돼요. 믿고 버텨. 그러면 어떻게 돼?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결국 내가 원하는 목표가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선물 매매의 장점인 거죠. 추세 방향 매매. 추세를 잘 타면요, 내가 물리더라도 그 방향에 물렸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실수로 여기서 매수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이 구간에서. 자, 매수해서 내려가는 척 하지만 그 추세가 매수 추세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올라가면서 수익을 내고 팔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골드를 한번 볼게요.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매도 쪽으로 어제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대응을 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죠? 자, 제일 위에 이 선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저 선을 전반적으로 돌파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시세가 전반적으로 아래쪽으로 터지게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이게 제가 만든 기준선인데 이 선보다 아래쪽에 있잖아요. 이 선보다. 그러면은 자, 이 영역선보다 아래쪽에 있을 경우에는 매도로 봅니다. 저는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매도로 들어가요. 손절은 제일 위에 선 기준 20틱 정도. 자, 그러면 이때가 1201포인트인데 1202포인트네요. 1202포인트에서 1192.6포인트까지 급락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100틱이에요. 100틱. 골드가 한 틱에 10불입니다. 그러면 한 틱에 11,000원 정도 되잖아요. 11,000원, 12,000원. 그죠? 자, 그러면 100틱이 얼마야? 110만, 120만 된 거죠. 10계약이었으면 얼마가 돼요? 1100만원. 그죠? 한 계약에 얼마 정도에 살 수 있냐면 보통 300에서 500 정도면은 한 계약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럼 10개 해봐야 3,000만 밖에 안 돼. 3,000만 가지고 10계약 들어갔는데 하루 만에 얼마 벌었어요? 1,000만 벌었어.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선물에서 이 말도 안 되는 게 말이 되게 되는 게 바로 선물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버티려면은 보자.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 거리가요. 시간이.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는 7시간은 버텼어야 돼. 물론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거의 다 중간에 다 팔고 없어. 이쯤에 팔아. 근데 여기에 팔더라도 50틱이에요. 50틱. 한 틱 그냥 대충 만원이라 계산하면 50틱 50만원. 여기서 여기까지 50만원이야. 작지 않죠. 그러면 주식하는 사람들, 아니 이렇게 딱 봐봐요.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이게 이 선들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거 누가 봐도 매도로 갈 것 같은데 떨어질 것 같다 이 생각은 들지만 투자를 못해. 왜? 주식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선물은 내려갈 것 같아.
추세가 매도야? 그러면 여기서 매도하면은 내가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이 방향으로 매도를 때릴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쭉 내려가면서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추세 방향을 잘 잡아내셔야 됩니다. 추세에 대한 기준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만들어 놓고 계시면은 절대 크게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일수록 추세 매매를 배우셔야 됩니다. 추세에 대한 기준을 선물 투자에서 잡고만 있다면 물리더라도 내가 그 방향만 때리면은 웬만하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자,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은 방향만 잘 타면 작두 타는 거다. 그냥 큰 수익 내는 거다. 반대로 가면 골러 갔어요. 예를 들어 내가 한계하게 100만원 벌었다? 만약에 반대로 들어갔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마이너스 100만원이 되는 거예요. 자, 변곡매매보다 승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변곡매매가 뭐냐면 추세가 매수장인데 고점 매도를 노리는 거예요. 이게 변곡점 매매예요. 이런 경우는 왜 승률이 낮냐면 일단 큰 수익은 추세에서 터지거든요. 근데 변곡은 짧게 먹고 빠진 거예요. 근데 가는 방향이 매수다 보니까 매도를 노렸다가는 손실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이게 뭔지 이해가 아직 안 되죠. 그러면 이건 한번 해보시면 아니라 모의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물리더라도 내가 선물 투자하다가 잘못해서 물렸어. 예를 들어 매수 진입을 했는데 매수 물린 거야. 너무 고점에 들어갔어. 그렇지만 그 추세 방향이 상승 추세였다면 그 방향 물리더라도 다시 살아남을 수 있는 탈출구의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면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방금 제가 차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골드 매도가 원래 여기 들어왔으면 좋았지만 실제로 여기서 들어왔어. 조금 더 밑에 떨어졌어. 그래서 순간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올라가더라도 방향이 매도기 때문에 가는 척 하다가 다시 떨어져. 이거 보면 자 봐봐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올라가다가 확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올라간 척 하다가 확 떨어졌죠. 이런 식으로 올림 파동이 한 번씩 나옵니다. 매도장에서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요 노란색 영역 여기서 진입을 했는데 순간적으로 물릴 거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손실이 나겠지. 그렇지만 이 추세가 매도라면은 그냥 믿고 버텨. 그러면 결국에는 먹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려도 추세 방향으로 물리면 살아남을 확률이 높고요. 추세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양합니다. 우선은 이동평균선, 이평선을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당일의 시가, 오늘 시작 가격입니다. 전일 종가는 어제 마감 가격, 중앙선. 이게 뭐냐면 차트에 보면은 이제 다 적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종가라고 적혀 있죠. 전일 종가. 이러한 선들 또는 이제 뭐 당일 시가라고 여기 밑에 선이 있죠. 이런 선들. 종가와 시가보다 전반적으로 위에 있을 경우에는 매수, 아래 있을 경우에는 매도로 해석을 하셔도 되고요. 중앙선은 이제 요 중심선, 오늘 고점과 저점의 중심 라인. 이게 저는 이제 중앙선이라고 보통 명칭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선보다 전반적으로 아래쪽에 있죠.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추세가 매도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중앙선이 멀리 떨어지면은 이미 시세가 분출했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안 되고, 중앙선에 근접했을 때 매도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기준선, 가디언 시스템이나 밝기 시스템,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제 가디언 시스템 또는 이 아래 점선 있는 밝기 시스템,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만든 거지만 잘 보시면 푸른색 점선이 붉은색 점선보다 위에 있으면은 저는 매도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단기 추세선이고 밑에는 중기 추세선인데, 단기와 중기가 모두 파란색이 위에 있어. 그러면 이거 완전 매도구나. 게다가 가디언 추세선보다 전반적으로 아래쪽에 있으면은 매도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만약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디언 시스템은 매도인데 밝기 시스템이 매수 추세가 나올 수가 있어요. 서로 방향이 엇갈리죠. 그러면은 저는 그날은 이제 박스권으로 대응합니다.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이런 식의 플레이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만의 기준선을 빨리 정하셔야 돼요.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봤다가 거의 대부분 선물 투자하는 분들이 주식을 하시다가 오시는데, 그분들이 크게 이제 좀 실패하는 경우가 뭐냐면 너무 아는 게 많아서 실패하는 거예요. 아는 게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두려운 거예요. 너무 아는 게 많다 보니까 이걸로 보니까 아닌 것 같고 저걸로 보니까 맞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단순하게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에게 맞는 기준선을 먼저 정하시고 나서 그것을 과거 차트에 대입을 하셔야 돼요. 최근 한 달치 데이터. 그리고 한 달치라도 승률 통계를 한번 내봐야 돼. 일일이 계산을 다 해야 돼. 일일이 과거 차트 넘겨가면서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보면은 저는 이제 그 연결 선물을 썼는데, 금속에서 뭐 예를 들어 연결 선물 GC에 요걸 클릭을 하시고 여기 보면 연결이라고 적혀있죠. 연속 조회 적혀있죠. 옆에 화살표 요걸 클릭을 해. 그러면 과거 몇 년치 차트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쭉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저번 주 거 차트 한번 봐야겠다. 이 선보다 위에 있을 때 매수 몇 틱 수익 났고 내려갔을 때 매도였다가 올라타니까 다시 매수로 돌아섰다. 이런 통계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 차트를 보시면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치 승률 통계를 내보시고요. 만약 통계적으로 승률이 낮다? 그럼 수치를 조금 변경하세요. 다시 통계를 내봐요. 한 달치 통계 낸 거는 며칠이면 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엔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귀찮더라도 이 통계를 내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매매 기법에 대해서 자신감과 확신을 쌓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고 한번 열심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통한 매매 기준선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의 투자를 하셔야 돼. 실전 매매 하셔도 돼. 실전 매매 하셔도 되지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실전 매매를 못해요. 왜? 내 기준선인데 내 거를 못 믿어. 확신이 없거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골든서퍼님, 제발 저 자신감과 확신 쌓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분들은 저는 통계를 내보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매매 기법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내보고 그 객관적인 데이터상 누적 수익이 나오고 승률이 뭐 한 70% 이상이야? 그러면 한번 써먹어 보는 거죠. 근데 그 써먹는 것도 모의 투자를 한번 해보시란 거예요. 모의 투자를 해보셔야 여러분들이 실전 감각을 익히실 수가 있어요. 물론 돈이 많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뭐 실전 매매 한두 개 편하게 하시면 돼.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일수록 모의 투자로 실전 감각을 익히고, 그리고 수익이 나오고 기준이 잡히고 자신감이 쌓였어. 그리고 나서 실전 매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이제 모의 투자 기간은 거의 저는 한 좀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기준이 잡힐 때까지는. 근데 거의 한 제 기법 기준 제 거를 한번 통계 내본다? 그러면 한 2주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만의 나만의 추세 기준선, 그것을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 어렵다면은 그냥 골든서퍼가 만든 매매 기준선을 가지고 한번 검증해 보세요. 또는 골든서퍼를 하나의 투자 지표로 보시고 매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골든서퍼 전문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